이 결혼 무효다. 예비 신부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물컵이 산산이 부서지며 상견례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의 이야기가 모여 빛나는 곳. 여기는 빛나는 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쓸어 넘겼어요. 오늘은 아들 도현의 결혼 상견례 날이었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이곳에서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45살. 주름이 조금씩 늘어가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리상담사로 일하면서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었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수미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도현의 목소리에 수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25살 아들은 어느새 결혼을 앞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도현은 항상 엄마를 걱정하는 착한 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혼자서도 씩씩하게 자라준 아이였습니다. 응, 금방 나갈게. 수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평범한 상견례인데 말이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수미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벚꽃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차 안에서 도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원이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시고 어머니는 서점을 운영하세요. 지원이가 그러는데 두 분이 정말 다정하시대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아들에게 변변한 아버지도 못 만들어준 것이 늘 미안했거든요. 혼자서 도현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상담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날들. 학교 행사에 혼자 참석해야 했던 도현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수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혼자여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수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현이 백미러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도현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수미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급 한정식당에 도착했을 때 수미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전통차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조용한 가야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격식 있는 분위기가 수미를 더욱 긴장시켰어요. 어서 오세요. 예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도현의 예비 신부 지원이었어요. 23세 지원은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아가씨였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죠. 밝은 미소와 맑은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연 어머니시죠? 정말 젊으세요. 도연이 잘생긴 게 어머니를 닮았네요. 지원의 밝은 목소리에 수미도 따라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지원 양도 정말 예쁘네요. 우리 도현이 복 받았어요. 수미가 대답했습니다. 지원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때 도현이 지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죠.
수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지원아, 우리도 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진 남편 민호가 거기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머리에는 은빛이 조금 섞였지만 여전히 멋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품위 있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는 아마 민호의 새 아내겠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충격과 분노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턱 근육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그의 손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이수미.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수미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는 분이세요? 지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미를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 동안 쌓인 원망이 가득했죠. 배신감, 분노, 그리고 아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현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엄마와 지원의 아버지를 번갈아 봤어요. 수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를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현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수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갑자기 민호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컵 속에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컵을 벽을 향해 세게 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종업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무효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현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입을 벌렸어요. 여보, 진정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호의 아내 혜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는 수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수미는 뒷걸음질 쳤어요. 20년이야. 20년 동안 내가 어디 있었는지, 왜 떠났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넌 알아. 내가 사라진 후에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누구세요? 도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미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수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이 사람이 내 엄마야. 지원아.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현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내 엄마 아들이야. 순간 식당 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혜진도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도현 씨가 제 이복 오빠라는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배신감과 충격이 그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지원아, 가자. 도현이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수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젊은 연인이 뛰쳐나간 뒤 남은 자리에는 텅 빈 정막만 가득했습니다. 수미의 두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은 미친 듯 요동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녀의 속마음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날의 상견례는 두 가족의 시작이 아니라 파국의 첫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묻어둔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 도현과 지원은 화재로 인한 연기에 심하게 노출돼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두 아이가 차갑고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에 수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눈물이 눈가를 흘러내렸습니다. 곧 민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삶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아이들이 위험한 걸 도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어. 민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20년간 쌓여온 원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넌 늘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결국 떠난 건 너였어. 그 순간 혜진이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여기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회복해야 하잖아요. 우리 차라리 자리 옮겨서 이야기해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뜨거운 커피 잔에서 흘러나오는 김이 세 사람의 얼굴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혜진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미 씨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왜 사라졌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수미의 손가락이 커피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난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 생존율은 5%. 그땐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어. 민호의 눈썹이 크게 휘어졌습니다. 뭐라고? 췌장암이라고? 응.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어. 아이들, 그리고 당신에게 짐이 될까 봐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수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산속 명상원으로 들어갔어. 마지막까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어. 민호의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쿵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는 날 전혀 믿지 않았구나. 우리가 함께 버틸 수도 있었는데.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손을 모으며 조심스레 중재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무엇을 보게 될 거냐는 거예요. 수미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5년 후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어. 다시 돌아오고 싶었지. 하지만 이미 당신은 혜진 씨와 함께 행복해 보였어. 그래서 또 포기했어. 민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겹겹이 엉켜 있었습니다. 넌 내 삶을 산산조각 냈어. 그런데도 여전히 널 보면 미미움보다 다른 게 올라와. 카페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커피잔의 김은 어느새 사라졌고 대신 세 사람의 심장만이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수미의 발걸음은 무겁고 더뎠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아직도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원망과 슬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미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구나. 수미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감춰둔 상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민호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운 회한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넌 왜 그렇게 떠난 거야? 혼잣말이 입술 끝을 스쳤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미가 사라진 날,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변했습니다. 어린 지원은 엄마를 그리며 매일 울었고, 자신은 회사를 돌보면서도 밤마다 술에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집 앞 골목을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서점 불빛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낯선 여인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여인이 바로 혜진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 조용한 말투, 그리고 책을 건네던 부드러운 손길. 그 순간 무너져가던 그의 마음에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었습니다. 지원에게도 혜진은 새로운 엄마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호는 겨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뒤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자신과 지원을 지켜보던 수미의 얼굴. 버스 창가에 서 있던 그녀는 창백했지만 여전히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수미였어? 그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기에 그 웃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카페 구석자리. 수미와 마주 앉은 지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넌 왜 그때도 다시 떠난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며 낮게 깔렸습니다. 수미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 혜진 씨와 그리고 지원도 내가 들어가면 그 웃음이 무너질까봐. 민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항상 혼자 결정했어.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지. 수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땐 내가 살아있다는 게 쟤처럼 느껴졌어. 내가 끼어드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질 거라 생각했어. 아니야. 나는 널 미워하면서도 한순간도 잊지 못했어. 혜진과 살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는 늘 너였어. 민호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 터져 나왔습니다. 수미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널 매일 그리워했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내게 남은 건 죄책감뿐이었으니까. 넌 내 상처였어. 동시에 내가 놓지 못한 사랑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묵묵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 이제라도 서로에게 솔직해지세요. 미움과 원망을 더 안고 살 순 없잖아요. 민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미를 향한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미의 입술이 떨리며 작게 열렸습니다. 미안해, 민호. 민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미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눌러온 원망은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갔고 남은 것은 연민과 용서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과거의 벽을 무너뜨린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수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미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20년간의 이별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길이었음을. 그날 밤 수미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잠든 도현과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병실 창문을 스치는 햇살이 따스하게 아이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없던 도현과 지원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엄마, 도현이 힘겹게 눈을 뜨며 속삭였고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 그의 손을 꼭 잡은 순간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혜진이 눈물을 훔치며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 딸, 며칠 후 두 가족은 조심스럽게 다시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안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그 자리는 오히려 진지하고 따뜻한 공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실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미가 놀란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니? 저 제 친아버지는 정태영이라는 분이에요. 사회복지사로 아동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셨대요. 순간 민호의 손이 덜컥 떨어지며 테이블 위에 놓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정태영이라고? 도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늘 제게 말해주셨어요. 그분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떠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민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멀리서 오래된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부도가 눈앞에 다가오던 그때 낯선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민호 씨 맞습니까? 저는 정태영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 선한 눈빛,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 태영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를 도왔습니다. 지역의 인맥을 연결해주고 아이들 복지를 위한 자금을 대신 모아주었습니다. 민호는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등산을 함께 갔던 날, 갑작스러운 낙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지만 태영이 그를 밀어내고 대신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도현이가 그 태영의 아들이란 말인가? 숨이 가빠지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도현은 태영 씨의 아들이야. 하지만 난 그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어. 태영 씨는 당신을 마지막까지 믿고 떠났으니까. 민호의 눈에 번쩍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약속했는데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지원이 충격에 숨을 삼켰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라니요.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태영이 나한테 분명히 말했어.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런데 난 몰랐어. 그 아들이 내 곁에 있었다는 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멈춘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한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었군요. 도현이 지원이의 사랑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미의 가슴은 벅찬 듯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두 가족을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영아,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되는구나. 그날 밤 도현은 병실 창가에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 깊은 곳에서 자신이 본 적 없는 아버지가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걱정 마세요.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될 테니까요. 맑은 하늘 아래 가족들은 정태영의 묘소 앞에 모였습니다. 수미가 준비한 명상치료 방식으로 묘소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상처를 내려놓읍시다. 수미의 차분한 목소리에 묘소 앞 공기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민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아, 내가 지켜달라던 아들. 이제 내가 함께할 거다. 늦었지만 용서해다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혜진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원은 도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할 거야. 도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눈부셨습니다. 양가 부모가 함께 눈물을 훔치며 축복했고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두 사람은 약속의 반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가족은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명상치료센터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고 혜진은 서점과 연계해 독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지원의 마케팅 감각과 도현의 IT 기술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사업을 펼쳤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손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넓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은 평온하고 밝았습니다. 민호가 손자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수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20년의 고통이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저녁 창밖에 노을은 붉고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이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세상 전체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가족과 세상을 비추고 싶으신가요? 맑고 투명한 마음,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빛나는 인생 채널, 우리 함께 열어가요.